그렇다면 갑자기 대수학은 우리가 또 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대수학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왔던 것을 좀 고상하게 일컫는 말일 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y equal ax 플러스 b 같은 선형 방정식, 그게 바로 뭡니까? 일종의 엘지브라인 거죠. 그리고 초기의 컴퓨터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뭡니까? 그런 대수학적 문제를 푸는 거였죠. 초창기의 컴퓨터는 애니악이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에드백, 에드셋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초창기의 애니악은 어디로부터의 그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던 겁니까? 미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서 만든 것이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전술 전략 무기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올라가고 그것을 다루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예를 들면 미사일 같은 것의 탄도 계산에 이 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기계를 만들어주기를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컴퓨터는 그게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이 대수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엘지브라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 사실은 이 알제브라라는 단어도 그렇고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것은 원래 영어권에 있던 말은 아니죠. 사실은 중동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그래서 엘지브라도 사실은 알제브라라는 단어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알이라는 것은 아랍어로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알라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알라 신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영어로 옮기면 더 갓이 되는 거죠. 유일신을 뜻하는 표현이 이제 알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제브라는 더 제브라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제브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엘지브라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제브라는 이 아랍어 자바라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자바라는 무언가를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원래 하나였던 것이 총체적으로 있던 것이 분리가 되고 흩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다시 모으는 것, 그것을 자바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지브라라는 것은 무언가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총체적인 하나의 단일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엘지브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흩어져 있고 무엇이 합쳐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에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또 y는 3x 마이너스 5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두 방정식을 통해서 x와 y의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기하학적으로 보면 두 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좌표값인 x, y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잘 배웠죠. 그렇게 해내는 것을 엘지브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엘지브라의 뜻이 컴퓨트의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트도 콤푸타레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결국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셈하는 거였죠. 그런데 무엇을 합치는 거였겠습니까? 결국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합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것, 혹은 숫자를 얻어내는 것, 그게 컴퓨트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컴퓨팅 한다는 것은 어떤 숫자 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 숫자 계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칙연산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는 숫자 정보를 만드는 어떤 원리가 뒤에 숨어 있는 그러한 종류의 계산이 여러 개가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더 높은 차원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 하는 계산 혹은 기호 처리, 그것이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팅의 본질이라는 것은 연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산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것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산이라는 것은 계산이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용어죠. 계산은 말 그대로 숫자를 셈하는 것을 계산한다고 하죠. 물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셈하는 것도 또한 계산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산도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을 뜻하죠.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연산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집합에서, 물론 그 집합은 공집합은 아니라야 되겠죠. 비어있는 집합은 아닌 원소가 있는 집합에서 그 집합 속의 어떤 두 원소를 끄집어내서 그 원소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제3의 원소를 만들거나 혹은 그 기존의 집합에 있던 원소에 대응을 시키는 것. 그게 연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산이라는 의미는 함수라는 용어와 또 비슷한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다 배웠죠? 함수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그 집합 내에 있는 원소들을 대응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즉 공역에서도 모든 원소를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그 중에 일정 그룹의 원소들만 대응시키는 즉 치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함수였죠. 영어로 하면 매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펑션 매핑, 맵,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의 특성이 되고 또 연산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연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숫자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연산이란 것은 결국 일종의 기호 처리 혹은 집합 처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컴퓨팅에 사용되는 연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호 처리 관점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이해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연산의 집합이라는 것은, 그 연산을 위한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혹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연산을 위한 집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Logic and Arithmetic Set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논리적인 집합, 그리고 수치적인 집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로직 오퍼레이션과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 각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로직 오퍼레이션과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의 유사점 혹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즉 로직 오퍼레이션과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각각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컴퓨터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의역한다면 컴퓨터가 다루려고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다루고자 하는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IT라고 했을 때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어가 IT이죠. 그렇다면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것은 정보기술, 컴퓨터라는 것도 결국 그 정보를 다루기 위한 수단이자 기술일 뿐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정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위 정보가 있죠. 예를 들면 글자도 정보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영상도 정보이고, 소리도 정보죠. 만져지는 촉감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있고 다양한 차원의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표현 수단들도 있죠. 그런데 컴퓨터가 다루고자 하는 정보는 그 중에 어떤 것입니까? 영상만 다루고자 합니까? 소리만 다루고자 합니까? 한글만 다루고자 합니까? 다 아니죠. 오히려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다룰 수 있는 General Purpose Machine, Universal Machine, General Symbol Processor가 바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종류의 정보 표현의 수단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만들려면 컴퓨터의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종류, 정보 표현의 수단의 종류는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계속 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컴퓨터가 다루기에 가장 쉽고 간단한 수단. 말은 쉽지만 너무 상반된 요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다 담을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라야 한다면 그것은 약간 모순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순적인 요구인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그에 대한 해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정보 표현의 수단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알고 있는 이진법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컴퓨터가 바이너리 넘버, 이진 숫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전공자로서 당연히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근원적으로 파워풀한 수단인지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진법, 이진숫자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체계로만 볼 수는 없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정보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0과 1이죠. 또 우리가 고대로부터 삼라만상의 근원적인 형태라고 생각했던 음과 양, 음양 법칙, 그것도 바로 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0과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마이너스 1과 1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과 1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동양사상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태극에 녹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에 반영이 되어 있죠. 태극 자체가 음양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태극뿐만 아니라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괴가 있죠. 총 8개로 이루어진 그 괴 자체가 사실은 어떤 체계로 만들어진 정보입니까? 바로 이진법이죠. 막대기가 긴 것, 그리고 짧은 것 2개, 혹은 긴 것에서 구멍이 하나 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긴 것이 양이고 짧은 것 2개가 음인 형태, 혹은 짧은 것 2개가 0이고 긴 것 하나가 1인 그런 숫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우리가 늘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인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도 사실 이진적인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바이너리 넘버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 체계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 체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진법을 통해서 또 무엇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숫자들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진법으로 8진법, 10진법, 16진법에 사용되는 그 숫자 값들도 다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이진법을 왜 우리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진법으로 숫자를 계산하려면 숫자가 조금만 커져도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로 씁니까? 10진법을 쓰는 거죠. 대신 정보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0부터 9까지의 이 기호, 원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훨씬 더 큰 숫자들을 빨리 계산할 수도 있고 또 기억하거나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진수를 쓰지만 컴퓨터는 이진수, 이진법을 사용하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컴퓨터는 큰 숫자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컴퓨터가 오히려 더 큰 숫자를 다루어야 하고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러면 컴퓨터는 이진 숫자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것이 구현에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기 전의 계산 장치들은 사실 꼭 이진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0진법,
진법, 16진법 다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컴퓨터는 이진법을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컴퓨터를 구현하는 기반 소자와 에너지의 특성 때문이죠. 컴퓨터 이전의 기계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톱니바퀴 같은 것들을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니바퀴를 조금 효율적으로 쓰려면 오히려 그 톱니 하나하나를 다 숫자에 대응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컴퓨터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정보라는 것을 가장 편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있고 없는 것,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이진 숫자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흘러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전기가 흐르는 것을 돌게 만들어 두면, 즉 회로로 만들어 두면, 회로의 회자가 돌회자고 로는 길로자죠. 즉 전기라는 에너지가 돌아다니는 길이 바로 회로죠. 그랬을 때 그것이 굉장히 빨리 회전하면서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굉장히 적은 정보량을 그렇게 무수히 많은 반복을 통해서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같으면 10, 111, 01, 100, 11, 100 같은 숫자를 생각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겠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것이 0부터 9까지의 여러 개의 정보 단위를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결국 컴퓨터가 다루고자 하는 정보는 혹은 다룰 수 있는 정보는 이 이진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진수를 연산하는 것이 컴퓨팅의 기본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컴퓨터는 어떻게 이 이진수를 연산할 수가 있는가? 그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겠죠. 그 답은 바로 로직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로직 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로직 게이트입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들죠. 분명히 우리는 컴퓨팅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그것은 계산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즉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을 반드시 포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직 게이트, 로직 오퍼레이션이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죠. 일단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로직 게이트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로직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만 우리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로직 게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란 건 문이란 뜻이죠. 문으로 무언가가 들어가고 문으로 무언가가 나오는 것.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게이트이고, 그랬을 때 로직 게이트라는 것은 논리적인 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and, or not, and, no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게이트에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풋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not 같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인풋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 인풋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피연산자인 오퍼런드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의 대상이라는 거죠.